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날인 오늘 강원 영동 지역에는 지난 27일부터 발령된 강풍특보와 한파특보 속에 차분한 연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강릉역 등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는 귀성객과 관광객 등의 이동이 많았고 해변과 주요 관광지에는 가족과 함께 긴 연휴를 보내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에는 오후 들어 차량들이 몰리면서 정체를 빚었고 어제 내린 눈으로 차량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내륙 산지에는 강한 바람이 계속되겠으며 동해 중부 앞바다와 먼바다에는 모레까지 풍랑이 높게 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도 아침 최저기온은 강원 내륙 영하 17도, 강원 동해안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 매우 춥겠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설레는 분위기가 가득하지만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과 맞닿은 최전방 철책선을 지키는 GOP 장병들인데요. 철통 경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나금동 기자가 만났습니다. 첩첩산중 험준한 산악지형에 자리한 육군 7사단. 우리나라 군에서 가장 험준한 지형을 지키는 부대로 중동부 최전선의 GOP를 수호합니다. 저희는 1일 단위 철책 정밀 점검을 통해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계 근무에 나선 장병들이 철책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꼼꼼히 살펴보고 수시로 탄약의 개수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주탄창 저상태 15철 쓰는 발 확인서 없습니다. 실탄을 장전하기 전 총기 상태도 점검합니다. 최북단 소초인 만큼 귀순자나 월북자 발생에 대비한 굳은 마음가짐도 필수입니다. 저는 항상 적은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긴장하며 경계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도발이 있었던 만큼 긴장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보이는 교량이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오작교입니다. 그 인근 철책에서 현재 장병들이 철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는데요. 설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마친 뒤 찾아온 휴식 시간.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고 설을 맞아 그리운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안부도 전합니다. 아픈데 없지? 아우, 나 너무 튼데. 엄마가 걱정하는 거 그 이상으로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그래? 걱정. 체질이네. 사랑한다.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최전방을 지키는 든든한 장병들 덕분에 국민들은 안전하고 마음 편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판결!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릉시가 최근에 조례를 개정하고 다자녀 가구 혜택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 급격한 인구 감소세를 막자는 취지인데 2자녀 가정의 반응은 좋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돌 갓 지난 아이와 실내 놀이터에 놀러온 엄마. 올해 초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이곳에 무료로 입장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혜택 많은 거는 어쨌든 아기 낳는 거에 있어서 더 키우는 거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니까 많은 혜택을 주시면 저희는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릉시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혜택을 기존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올해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줍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과 캠핑장 사용료 할인, 공공 실내 놀이터 무료 입장, 강릉시 장난감 도서관 연간 이용료 전액 할인,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50% 할인 등의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인구 문제가 사실은 이제 자녀 양육 문제랑 사실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제일 먼저 하고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좀 낮춰야 되겠다. 가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강릉시 인구는 지난 1995년 22만 3천여 명에서 지난해엔 20만 7천여 명으로 30년간 1만 6천 명가량 줄었고 지금도 매달 200명가량씩 줄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세를 막기 위해
뭐라도 해보자는 절박함이 이런 정책을 이끈 건데 두 자녀 가정에선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키우기 힘들어서 잘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인데 그래도 조금 이제 혜택을 주고 부모 입장에서 조금 더 양육하기, 육아하기 조금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조금 반가운 입장이네요. 강릉시는 여러 가지 인구 늘리기 정책들이 둘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체육 현안을 둘러싼 태백시와 태백시 체육회의 갈등을 점검하는 연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기관은 스포츠 관련 기구 설립을 놓고도 오랜 기간 맞서고 있는데 이제는 체육 발전을 위해 화합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태백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산업관광 스포츠 레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태백시는 체육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새로 스포츠 재단을 만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태백시 체육회는 자신들의 업무와 일부 중복 우려를 제기하며 3년째 날성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이 있는데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일을 하면서 태백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결국 강원도는 지난해 11월 체육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보완하려며 태백시의 재단 설립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백시는 체육회의 고유 업무를 유지하고 재단을 산업관광 중심으로 운영할 거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태백시에서 추진하는 스포츠재단, 이른바 하이구백 태백재단 설립 문제가 아니더라도 두 곳의 갈등 해소는 중요해 보입니다. 우선 태백에서 강원도 단위 체육 행사가 거의 열리지 않으면서 체육 예산 확보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9년에 마지막으로 개최한 강원도민체전도 유치하자는 여론이 있지만 갈등 상황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양국의 스포츠재단을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체육계 전반적으로 부딪힘이 있잖아요. 저는 2호나 3호나 있는 거는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체육회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말은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태백시가 체육 발전을 위해 체육회와 상생하는 데에는 동의했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갈등 조정하는 갈등 시기가 지금 유발되어 있는 거죠. 태백시 입장에서는 태백시 집안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도 체육회 역할을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시너지 효과를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태백시와 체육회의 관계가 개선돼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고원 체육 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산림 분야의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26개 실행과제에 2,566억 원을 투자합니다. 강원도는 지역경제 성장 주도, 국토환경 가치 증진, 도민 삶 속에 체감하는 산림 문화, 재해에 강한 강원 산림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삼고 세부 사업을 벌입니다. 주요 사업은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76억 원, 도시숲 조성 관리와 임도 사업에 1,121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과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화 등에 387억 원, 산불 대응과 사방댐 등 재난 예방에 98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림이용-지능지구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군별 잠재 산림 자원을 발굴하고 산림문화 체험, 휴양 및 관광지와 연계한 대상지 개발을 적극 추진합니다. 삼척시와 서울시에서 함께 추진하는 골드시티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다음 달쯤 강원도의 골드시티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신청하고 6월까지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역 지정안이 마련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2027년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 절차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골드시티 조성 사업은 삼척시 갈천동 일원에 서울 지역 은퇴자와 고령자를 위한 상생형 주거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길었던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부터 강릉 지역에서 쓰레기 배출이 가능해집니다. 강릉시는 긴 설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배출 가능 일자와 배출한 쓰레기 수거 일자를 지정해 운영했는데 내일부터는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는 환경관리원과 청소용역업체의 휴무일이어서 배출한 쓰레기는 31일부터 정상 수거할 계획입니다. 산업화에 기여한 광부들을 추모하기 위한 태백시의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최근까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설계공모 용역 계약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다음 달 건축설계 공모를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쯤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면 당초 내년 예정이었던 착공 시점도 올해 안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은 지금의 위령탑 일대 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위패안치소와 추모관 등을 조성하게 되는데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이 원활한 사업 추진의 관건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